결혼식 전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나는 핸드폰을 들고 마지막으로 그와 통화를 했다. 잘 자. 내일 드디어 우리가 부부가 되는 날이네. 그는 잠시 웃었고 조용히 말했다. 응. 근데 나 할 말이 있어. 그 말에 내 심장은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동안 수많은 대화 속에서도 그는 이렇게 망설이며 무거운 톤으로 말한 적이 거의 없었다. 나는 불길한 예감을 애써 눌렀다. 무슨 말인데? 그는 한숨을 쉬더니 말했다. 사실 너희 둘을 동시에 사랑했었어.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둘이라니 무슨 소리야? 그는 말을 이었다. 너랑 너 친구, 서윤이.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서윤, 내 가장 친한 친구. 그리고 내가 이 결혼을 준비하는 내내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축하해줬던 사람. 그게 무슨 말이야? 서윤이랑 너랑? 그는 조용히 말했다. 처음엔 몰랐어. 너희가 친구라는 걸. 근데 나중에 알게 됐을 때는 이미 둘 다를 놓기 싫더라.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싶었다. 지금 이 대화가 현실이 아니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너랑 있을 땐 편안했어. 안정감 있고 내 미래가 그려졌고. 근데 서윤이랑 있으면 묘하게 끌렸어. 자극적이고 불안한데 이상하게 떨리고. 나는 이 말들이 지금 꼭 필요했을까 생각했다. 결혼식 전날 밤 모든 걸 마무리하고 이제 드디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내일을 약속하는 그날 밤에 왜 그는 이 말을 꺼낸 걸까? 그래서 지금 말하는 이유가 뭐야? 내가 겨우 짜낸 목소리였다. 그는 대답했다. 너랑 결혼하는 게 맞는지 확신이 안 서. 그 순간 나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 결혼식, 이 모든 준비, 이 드레스, 이 부케, 이 초대장, 모든 게 한순간에 공중으로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묻고 싶었다. 그럼 왜 지금까지 침묵했어? 왜 이 모든 걸 함께 계획해 왔어? 왜 지금이야?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묻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웨딩드레스를 입지 않았다. 대신 정장을 입고 결혼식장이 아닌 카페로 향했다. 그를 불러냈다. 그리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딱 한마디를 건넸다. 너 나한테 뭘 원했어? 그는 말없이 나를 바라봤다. 둘 다 잃고 싶지 않았던 거야. 그 말에 나는 참았던 눈물이 터졌다. 그럼 난 뭐야? 내 인생에서 소모품이야? 계획이야? 그는 고개를 떨궜다. 그리고 아주 작게 혼잣말처럼 말했다. 서유는 내가 먼저 좋아했어. 그 말에 나는 웃었다. 비웃음도 아니었고 포기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허무해서 그 순간 깨달았다. 이 결혼은 애초에 나 혼자 꾸민 꿈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걸. 결혼식은 취소됐다. 양가 가족은 난리가 났고 하객들은 당황했고 나는 모든 연락을 차단했다. 서윤에게서도 연락이 왔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 왜냐면 그녀 역시 내게 아무 말 없이 그와 만남을 이어간 거니까. 결혼식을 취소하고 나는 침묵했다. 그 어떤 설명도 그 어떤 정리도 하지 않았다. 그저 핸드폰을 껐고 모든 알림을 지웠고 그날 이후로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 나는 괴로웠다.
하지만 동시에 이게 내가 선택한 유일한 자존심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정말 이상했다. 이별한 것도 아닌데, 연인 관계가 끝난 것도 아닌데, 내 일상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내 인생의 한가운데에 서윤과 그가 동시에 들어와 있었다. 그건 단순한 삼각관계도 이해받을 수 있는 연애도 아니었다. 이건 명백한 배신이었다. 며칠 뒤 서윤에게서 장문의 문자가 왔다. 이럴 줄 몰랐어. 정말로 나도 혼란스러웠고 그 애가 너랑 사귀는 걸 알았을 땐 이미 감정이 깊어졌었어. 그 사람은 나한테도 결혼 생각 없다고 했었고 그래서 나는 그냥 마음 접으려고 했던 건데 나는 그 문자를 몇 번이고 읽었다. 하지만 그 문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미안해라는 단어를 포함하지 않았다. 나는 그걸 읽고 이해보다 화가 났다. 정말 내가 그 정도였나? 같은 사람이 좋다고 말했을 때 내가 아닌 그쪽으로 기운다면 그건 실수일까, 계산일까? 나는 혼자 그렇게 며칠을 울었다. 밥도 먹지 못했고 거울도 보지 못했다. 내가 가장 힘들었던 건 이 모든 일이 벌어질 때 나는 한 번도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그를 믿었고 서윤을 믿었고 우리 셋 사이의 관계에는 어떠한 경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믿음이 결국 가장 큰 무기가 되어 나를 찔렀다. 친구들에게조차 나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결혼식? 그냥 개인 사정으로 취소됐어. 그 말만 반복했다. 하지만 소문은 돌았다. 결혼 전날 파혼나 때 신랑 쪽 문제라던데 예비 신랑이 다른 여자랑 바람났다는 얘기도 있더라. 나는 그 다른 여자가 내 절친이라는 말을 듣고 웃음조차 나오지 않았다. 시간은 흘렀다. 2주가 지났다. 그리고 어느 날 서윤에게서 직접 연락이 왔다. 우리 한 번만 만나줄래? 나는 그 메시지를 한참 바라봤다. 사실 그녀를 보고 싶지도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이대로 이 관계가 끝나는 것도 나를 더 괴롭게 만들었다. 그래서 나는 나갔다. 카페 한켠 서윤은 조심스레 앉아 있었다. 예전보다 야위었고 화장도 거의 하지 않은 얼굴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얼굴에서 어떤 후회도 찾을 수 없었다. 잘 지냈어? 그녀의 인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일상적이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커피잔을 감싼 손을 떨며 말했다. 나 그 사람하고 아무 일도 없었어. 정말로. 그 사람이 너랑 결혼 준비 중이란 걸 안 이후론 연락도 줄였고 나는 조용히 끊었다. 근데 왜 결혼식 전날까지도 너랑 연락하고 있었을까? 서윤은 입을 다물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정확히 말해줘. 언제부터였어? 너랑 그 사람. 그녀는 고개를 떨군 채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작년 봄, 내가 회사 옮긴다고 정신 없었을 때, 순간, 숨이 막혔다. 그건 내가 가장 외롭고 가장 불안했던 시기였다. 그때 그가 내 옆에 있어줬고 나는 그 덕분에 버틸 수 있었던 줄로만 알았다. 그럼 그때 이미 너랑? 아니, 처음엔 그냥 밥 몇 번 먹은 거였어. 그게 더 나빠.
나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꾹 눌렀다. 몰랐던 게 아니라 알고도 그런 거였네. 서유는 작게 말했다. 나도 사랑받고 싶었어. 그 말은 아주 얄밉고 아주 비겁하게 느껴졌다. 그럼 내가 지금 이렇게 무너진 건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거겠네. 나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가 뒤에서 말했다. 그 사람 지금은 나한테도 연락 안 해.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러면 내가 받은 벌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잃은 거야. 그 말을 남기고 나는 자리를 떴다. 그 후로 나는 둘과 완전히 연락을 끊었다. 그가 어떻게 지내는지, 서윤이 그 뒤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궁금하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면 궁금해할 가치조차 없었다. 결혼식은 없었지만 그 결혼은 내 인생에서 가장 정확한 끝맺음이었다. 나는 나를 구했고, 나를 지켰고, 무너진 자존감을 천천히 다시 세워갔다. 그날 이후 나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서윤도 그도 내 삶에서 사라졌다. 정확히 말하면 내가 밀어낸 것도 그들이 도망친 것도 아니었다.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를 손에서 놓았고 남은 건 의도하지 않았지만 정확한 거리였다. 아침이 오면 커튼을 걷고 햇살을 보며 다짐했다. 오늘 하루도 나를 나로 살아야지. 그 다짐을 반복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텼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는 말,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시간은 상처를 치유하지 않았다. 다만 무뎌지게 했을 뿐. 친구들과도 거리를 뒀다. 누가 진심으로 내 편인지, 누가 그 상황을 재미삼아 지켜봤는지 나는 구분할 자신이 없었다. 사람을 향한 믿음, 그게 가장 크게 부서져 있었다. 그래서 나는 혼자 카페에 가고, 혼자 극장에 가고, 혼자 산책을 했다. 처음엔 고독했고, 그 다음엔 고요했고, 그러다 조금씩 편해졌다. 3개월쯤 지났을 무렵 공동 친구 중 한 명이 나를 불렀다. 나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나갔다. 그 자리에서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서윤이 요즘 많이 힘들대. 회사를 그만두고 몸도 좀 안 좋아졌다고. 나는 말없이 커피잔만 바라봤다. 그 사람, 지금 다른 여자 만나고 있대. 벌써 몇 달 됐어. 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생각보다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다. 오히려 이야기 속 이름들이 낯선 타인의 이름처럼 들렸다. 그래. 나는 그렇게 말하고 커피를 마셨다. 친구는 잠시 망설이다. 작게 물었다. 혹시 아직 그 사람 생각나?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 둘이 나를 잃었을 뿐이야. 나는 잃지 않았다. 나는 결혼식 전날 나 자신을 선택한 사람이었다. 만약 그때 그의 말에 흔들려 무조건 용서하거나 사랑이란 감정만 믿었다면 나는 지금 나를 잃었을 것이다. 그가 내게 주지 못했던 확신, 서윤이 내게 지키지 못한 우정, 그 모든 빈자리를 나는 스스로 채웠다. 혼자서 아침밥을 차리고 주말엔 짧은 여행을 떠나고 직장에서 조용히 승진 준비를 하면서 나는 스스로에게만 충실한 하루들을 쌓아갔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다. 잘 지내고 있어? 많이 늦었지만 미안해. 그 문장을 본 순간 나는 손이 멈췄다. 누구일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 사람 나의 예비 신랑이었고 이제는 아무 사이도 아닌 사람. 나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그 문자를 읽고 그대로 삭제했다. 왜냐하면 그 한마디는 너무 늦었고 내게는 이미 상처가 아닌 과거로 남아 있었으니까. 그의 용기는 내가 울고 있을 때 필요했다. 그의 미안함은 내가 결혼식을 취소했을 때 필요했다. 이제 와서 보내온 한 줄 사과는 그저 자기 위안일 뿐이었다. 또 한 달 뒤, 이번엔 서윤에게서 연락이 왔다. 다른 사람을 탓하고 싶진 않아. 근데 그 사람, 결국 누구의 것도 아니었더라. 그녀의 메시지는 자책처럼 보였고 또 한편으론 우린 같은 피해자라는 암시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 문장을 가만히 바라보다 처음으로 내 감정을 정리해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였던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나였어. 내가 당신을 친구로 여길 때 당신은 날 경쟁자로 여겼잖아. 그래서 이제 우린 아무 사이도 아니야. 그리고 그 메시지를 보냈다. 그 후 서유는 다시 연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도 2번 다시 그 둘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이 어디서 어떻게 지내든 그건 더 이상 내 감정과 연결된 사건이 아니었으니까. 사랑이란 건 누가 나를 사랑하느냐보다 내가 누굴 사랑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사랑은 나를 가장 아끼는 사람을 고르는 일이라는 걸.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순간에도 나 자신이어야 한다는 걸. 요즘 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다. 조심스럽고 천천히. 그는 내게 말한다. 나도 상처가 있어. 하지만 너를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 내 마음을 아주 천천히 줄 거야. 그 말이 참 좋았다. 사랑은 이해하고 조율하는 일이니까. 결혼식 전날 그가 말했었다. 둘 다를 사랑했어. 하지만 결국 그는 둘 다를 잃었고 나는 나 자신을 되찾았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은 혹시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 너무 많은 걸 포기하고 있지는 않나요? 사랑은 나를 잃지 않으면서도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그날 나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 자신과 다시 약속했습니다. 그가 사라진 후 나는 내 안에 남은 것들과 마주했다. 상처, 불신, 부끄러움, 그리고 끝내 묻지 못한 질문 하나. 나만 몰랐던 걸까? 어쩌면 둘 사이엔 오래전부터 작은 눈빛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함께 자리했을 때 그가 서윤 쪽을 더 자주 보았던 순간 내가 잠깐 화장실 간 사이 두 사람이 웃던 그 장면, 그 모든 걸 나는 친한 친구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 믿어버렸었다. 하지만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었다. 그들을 의심하지 않은 게 잘못은 아니었다. 나는 믿음을 줬고 그들은 그걸 이용했을 뿐이다. 나는 아무것도 빼앗긴 게 없다. 오히려 그들과 멀어진 뒤에야 진짜 나를 되찾았다. 그 후로 1년이 지났다. 나는 새로운 집에 살고 있고 작은 정원을 가꾸고 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햇빛이 부엌 창으로 비치고 그 빛 아래서 나는 혼자 커피를 내린다. 혼자 있는 시간이 이젠 외롭지 않다. 혼자라도 충분히 따뜻할 수 있다는 걸 이제는 안다. 가끔은 꿈에서
그와 서윤이 동시에 나타나기도 한다. 어디선가 둘이 함께 서 있고 나는 멀리서 바라보는 역할이다. 그럴 때면 깨어나서 생각한다. 아, 아직 완전히 끝나진 않았구나. 사람 마음이란 이성적으로 정리됐다고 해도 감정은 아주 천천히 정리되니까. 한 번은 SNS에서 그들의 사진을 우연히 보게 됐다. 둘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결혼식은 아니었고 어딘가 여행지처럼 보였다. 나는 화면을 넘기려다 조금 더 들여다봤다. 서유는 웃고 있었고 그도 여전히 익숙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 표정은 한때 나만을 바라보던 표정이었다. 그걸 보는 순간 이상하게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 그들은 결국 서로를 선택한 걸까? 그럴 수도 있고 그저 서로가 마지막 선택지였을 수도 있다. 중요한 건 이제 그 선택에 내 이름은 없다는 거다. 그리고 그게 너무 다행이라는 거다. 요즘 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 그는 말이 많지 않고 내가 침묵해도 불편해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그는 나를 비교의 대상으로 만들지 않는다. 어느 날 그가 내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결혼 준비했던 적 있어? 나는 웃으며 말했다. 응, 있었지. 그리고 결혼은 안 했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잡았다. 지금 이렇게 내 옆에 있으니 그때 그 선택이 참 잘 된 것 같아. 그 말에 나는 눈물이 났다. 그건 기쁨도 슬픔도 아닌 그냥 감정의 정리였다. 맞아.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그건 실패가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큰 선택이었어. 나는 배신당한 여자가 아니다. 나는 사랑을 지키기 위해 나를 먼저 놓치지 않았던 여자다. 그리고 그 모든 감정을 지나 이제는 웃을 수 있게 된 여자다. 가끔 누군가 묻는다. 결혼 안 하셨어요?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한번 하려고 했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약속을 먼저 했어요. 나 자신과의 약속이요. 어떤 사랑도 내 자존감 위에 세우지 않겠다는 약속. 그리고 나는 지금 그 약속을 아주 충실히 지키며 살고 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 혹시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당신 자신을 점점 잃어가고 있진 않나요? 누군가의 선택지가 되기보다 스스로의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나는 결혼하지 않았다. 대신 나와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을 다시 찾았다.